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전단과 또 오물풍선 남북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거기다가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재개가 되는 그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들 걱정이 많으신데요.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야당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오늘 김병주 민주당 의원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국방이 지금 야당 간사시잖아요. 네, 국방위 간사로 네. 임무를 받았습니다. 임무를 받았는데 네. 국방이 지금 열고 있습니까? 국방위가 안 열려서 예. 지금 일은 하고 싶은데 그 진짜 많이 우려됩니다. 일을 못 하고 계시군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네. 안보 참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대강으로 치달리면서 무력 충돌까지 염려되는 이 시점에 국방 현안을 점검해야 될 게 한두 네. 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그 협조를 안 해서 국방위가 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위를 열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하고 방송 나와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없어요. 현실이 네. 참 안타깝죠. 빨리 이번 주라도 국방위원장이 결정되기를 원했었는데 어제 아마 본회의가 안 우원식 열렸어요. 국회의장은 이번 주는 좀 참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결정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는 꼭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상임위가 11개 상임위,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상임위원장인 상임위는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 뭐 법사위 같은 경우는 네. 이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소위에 넘기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들을 처리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국방위는 정말 이 위중한 이 현안조차도 논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 너무 답답해요. 그렇습니다. 빨리 위원장이 정해져야 네. 이것이 또 돌아가잖아요. 아하. 그래서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계속 요구를 하는데 네. 제대로 안을 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 본회의를 열어서 7개 상임위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제출 안 하면은 우리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네. 조금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판단한 것 같아요. 조금 더 협상할 시간을 줬는데 다음 주 중에는 꼭 돼야 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네. 11개 상임위는 돌아가고 있잖아요. 특히 법사위에서 지금 소위가 하면서 입법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아주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 그렇게 돼서 10명을 정인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10명을 정인으로 채택이 돼서 특검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또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외압 사건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질의해서 여론을 만들고 또 진실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일하고 있는 상임위가 있고 네. 또 지금 주말 사이에 여야 간의 협상을 우원식 의장은 좀 보는 것 같은데 네. 거기서까지도 다음 주 초까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결국 다음 주 안에는 네. 7개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사실 우리 민주당에서는 네. 아주 그 속도전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총선 속도전을 내고 있죠. 그래서 어저께 의총을 열었는데 의총에서 22개 당론 법안을 채택을 했어요. 통상 당론 법안 하면은 한두 개 이렇게 하잖아요. 22개나? 네, 22개에 거기에는 주로 민생 법안입니다. 네. 민생 꼭 필요한 민생 법안. 물론 방송 3법을 포함해서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네. 그 중에 대다수는 국민들께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당론 법안으로 해서 각 상임위별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이 속도전으로 민생도 살리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원내 정당인 것 같아요. 원내로 들어오지 않고 뭐 특위를 15개 구성을 해서 활동한다.
특위 구성은 원외 정당이라 하는 거지. 그 국회의원이 108명이나 있는데 네. 국회의원은 상임이나 그렇죠.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거부하고 15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한다. 그럼 입법도 못해요 사실은. 그럼요. 그러니까 원외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아니 원외 정당 모습을 지금 그 여당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사례가 없어요. 참.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 같고 민주당이 여당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민주당에서는 이제 하자 민생을 살리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여당인데도 지금 뭐 노태운돌에 앉아서 뭐 네. 집회하고 의총하고 또 의장실 앞에 나와서 의장 사퇴하라고 외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참 국민들이 볼 때는 네. 좀 제발 좀 일 좀 해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총선 민심은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서 네. 확실히 심판할 것을 심판해라는 거고 하나는 민생이 너무 어렵다. 민생을 빨리 바로 세우고 네. 민생 살리기를 해달라는 게 총선 민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이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지금 두 가지 다 속도감 있게 하고 있죠. 네, 예. 속도감 있게 민생도 네. 살리고 네. 우리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의혹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네. 여기에 진력을 하고 있다. 결국 다음 주 중에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결정될 걸로 의원님은 보시는 거고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다음 주까지는 네. 7개가 정해져야 되겠죠.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제출을 안 한다면은 네. 우리가 7개를 해서라도 각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네. 가장 7개 상임위 중에서 꼭 열어야 되는 상임위가 너무 많아요. 국방위가 그러하고 국방위. 국방 이슈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외통위도 그런 거고 특히 동해 석유 영일만의 예. 석유와 관련해서 산자위가 산자위. 열어야 되는데 산자위가 열어서 그러한 진실을 규명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임위들이 열리지 않고 있는 거고요. 또 정보위는 어떻습니까? 국정원이나 그렇네요. 뭐 저런데 정보기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네. 지금 남북 경색 국면이나 동북아 정세나 뭐 푸틴이 또 북한을 온다 하고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7개 상임위가 위원장이 구성이 국민의힘 겁으로 구성이 되지 않음으로써 지금 아직도 국회가 돌아가지 않아서 예.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다. 원외로 지금 돌고 있어요. 방송 계속하면서 그렇죠. 국민께 네. 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상황을 네. 어떻게 한반도 긴장은 관계를 어떻게 네. 봐야 되는지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네.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네. 오마이 TV에서도 그럼요. 빨리 국방위가 열려서 예. 국방위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자, 김현철님이 민주당 상임위 다 가지고 오세요라는 댓글 달아주고 계시고 그리고 아주가지님 여야가 뒤바뀐 대한민국 진짜 아침마다 화가 난다. 네. 문호동 무임금 이렇게도 외치고 계시고요. 또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네요. 이수빈님이 김병조님 화이팅 응원합니다. 네. 영희님이 주불리 김병조님 응원합니다. 서현님이 나머지 7개도 민주당은 다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일을 좀 하는 국회를 보고 싶다 이런 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국민들의 민심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그럼 저희가 이제 한반도 문제로 좀 돌아봐서 네.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뭐 6월 6일, 6월 7일 이렇게 보내고 있던데 이거 못 막는 거예요? 안 막는 겁니까? 못 막는 겁니까? 안 막고 있는 거죠. 막고 사실은 있다? 이것은 막아야 되는데 예. 현재 윤석열 정부 통일부라든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경찰도 마찬가지 막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 근거를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 그 항목을 가지고 막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안정, 국민의 안전, 생명과 충돌되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존 이런 안전에 우선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충돌이 될 때는 국민의 안전을 택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헌재 판단만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지금 막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네.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이 사실 헌재 판결도 정확히 보면은 막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6년도 대법원 판결에서는 국민의 안전이 더 우선시된다. 그래서 대북 전단 보내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고요. 네. 작년에 헌재 판결은 단지 그 남북관계 발전법에 이렇게 대북 전단 살포하면은 처벌을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표현의 자유 이것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니 그 경찰이 현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를 잘 봐야 되는데요. 취지를 잘 봐야 되는데 통일부에서는 헌재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고 있고, 특히 경찰청장은 이것이 국민의 안전과 아직 직결된다는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나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정부가 정부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포기하고 저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전단을 보낸 단체들이 있었고, 네. 뭐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했듯이 뭐 우리도 표현의 자유 있다. 그리고 오물풍선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어지고 있다가 우리는 확성기 방송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나치게 그 과잉 대응이라고 보여져요. 사실 고무풍선,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물풍선 넘어오니까 두 가지를 조치했는데 9.19 군사합의 9.19 효력 군사합의. 정지를 시키고 예. 확성기를 틀었어요. 예를 들면 소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소잃고 외양간은 고치지 않고 그 집을 나가서 다른 활동을 하는 거랑 비슷해요. 맞지 않는 왜냐하면은 모습을 맞지 보이- 않죠. 예. 왜냐하면은 전단 오물풍선이 왔을 때 네. 군과 윤석열 정부가 실종됐다고 보여지죠.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뭔 조치를 했느냐? 그냥 국민께 문자 띡 보내서 네. 오물풍선 날아오니까 안전에 조심하세요. 그리고 발견하면 신고해 주세요. 이게 전부잖아요. 그렇죠. 군은 그것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올 때 비무장지대 안에서 GOP 선상에서 총 한 발도 못 쐈어요. 그걸 요격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화학 물질이라든가 네. 생물 물질이라든가 생화학 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다면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게 후방 우리 서울시와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요격하면은 추락할 때 안전에 위험이 되니까 네. 떨어졌을 때 수거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는 전방 지역에서는 요격이 가능하거든요. 요격도 그 대공하기로 쏘게 되면은 탄이 공중에서 자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탄이 북한으로 넘어갈 염려도 없는데 군에서는 별명이 총을 쏘면은 오물풍선에 대해서 총을 쏘면은 총알이 북쪽으로 넘어가서 교전이 일어날까봐 못한다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그렇네요. 자폭탄으로 쏘면은 되는 건데 이러한 조치들을 전혀 못 하고 있어서 제가 따졌더니 매뉴얼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매뉴얼을 지금까지 뭐 안 만들고 뭐 하고 있습니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시급한데. 지금 이러한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매뉴얼을 만들고 어떻게 할지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확성기 방송 또는 9.19 효력 정지 이런 걸 하잖아요. 사실은 오물풍선 내려오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인 것이고 네. 9.19 군사합의 항목엔 없어요. 그럼 정전협정을 폐기하자고 주장을 못하고 9.19 군사합의 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효력 정지하겠다고? 예. 이게 그냥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조치밖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정부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A에 대해서 A라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A에 네. B라는 대응, 더 과한 대응을 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좀 고조시키는 모습. 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사실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 열차처럼 계속 강대강으로 가잖아요. 네. 치킨 게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무력 충돌까지 간다고 봐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국지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되고 경제에도 피해가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위기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오죽하면 지금 어제 이제 보도를 보면은 유엔군과 주한미군을 총괄하는 폴 럭해머라 네. 사령관이 네,
그제 이제 신원식 장관을 만났다는 겁니다. 네. 직접 찾아와서 만나가지고 단독 회담 비공개로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서 꺼내든 대북 확성기 사용 여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거 유엔 어떻게 사령관은 봅니까? 예. 럭키멜러 사령관은 예. 여기에 대한 심히 우려를 표현한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유엔사는 또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엔사는 정정 관리를 하면서 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게 임무예요. 이렇게 확성기 방송을 틀면은 긴장이 고조되고 무력 충돌까지 갈 거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유엔 사령관이 당연히 이제 당연히 이거 우려 표명하고 장관한테 이런 예. 우려를 표현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를 설명을 듣고 우려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엔 사령관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네. 미국의 생각입니다. 미국. 그래요? 예, 미국의 생각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도 미국은 반대했을 겁니다. 작년에 9.19 군사합의 중에서도 공중에서의 비행 금지 구역에 관련된 거를 반대했었는데 네. 겨우 설득을 시켜서 그것만 효력 정지하고 이번에도 전체 효력 정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도 미국은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효력 정지 시키는 거를 아마 좋아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꾸 한국이 한다니까 그냥 눈은 줬지만은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9.19 군사 합의를 문재인 정부 때 만들 당시에 네. 유엔 사령관은 유엔 사령부에서는 적극 찬성이었어요. 9.19 군사 합의를 합의하게 되면은 남북한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안전핀 역할을 하니까 좋다라고 그때도 적극 동의를 유엔 사령부는 그래요.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 미국이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면 뭐 한미일 밀착돼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 속내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권이 너무 나간다는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확성기 방송은 좀 중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 미국의 그런 입김이 작용해서 중단한 겁니까? 아니면은 중단돼서 뭔가 한반도 긴장을 좀 낮추기 위한 우리 정부의 어떤 대응이 반영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확성기 방송 지난 일요일 날 NSC를 열어서 확성기 방송 한다고 하고 그날 2시간 했어요. 예, 바로 했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네. 그래서 참 우리 그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간이에요. 뭐라고? 우리가 강하게 나오니까 북한이 더 이상 뭐 오물 풍선 안 적극적인 보낸다? 걸 안 오고 한다. 예. 우리의 강한 의지에 굴복한 거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는데 저는 천만의 말씀이고요. 그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후에 안 한 것은 예.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심기 작전이라고 봐요. 대통령 심기 작전. 예, 대통령이 월요일 날 그 중앙아시아에 지금 순방 예, 중이잖아요. 예. 순방 중에 확성기를 틀어서 교전이 일어나고 긴장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와야죠 중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해외 순방 기간 중에는 쓸데없는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려고 제가 봤을 때는 일요일 날 출발하기 전에 2시간만 틀고 월요일부터는 전혀 틀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사실은 그 상황이면 해외 순방을 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일요일 날 어땠나요? 우리 군은 전 장병들이 50만 전 장병들이 정상 출근을 했어요. 그 정말 비상도 걸지 않고 정상 출근. 정상 출근한다는 것은 진짜로 비정상적인 상황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쯤 되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밖으로 갈 수 있나요? 순방을? 근데 순방은 가야 되고 가고 싶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날 일요일 날 어떤 또 일이 하나 있었는가 하면은 12시 30분 낮에 군사 분계선에 북한군 수십 명이 넘어왔는데 그걸 이제 총을 쏘고 하니까 북한으로 북상했다. 그런 그런 일이 정도 있으면은 한 2시간 후에 바로 발표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뉴스 속보 봤을 때는 이게 뭔 일이지 했는데 이틀 전에 있었던 걸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여러 군데서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 저녁에 막 확인 작업을 들었거든요. 일요일 날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제 국방부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제서야. 국회의원이 어떻게 알았냐? 이거 그러니까 화요일 날 아침에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예. 의원님이 연락하고 그러지 않았으면은 그냥 묻어두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렇죠. 가만히 있을 확률이 가능성도 있죠. 예, 예. 저하고 우리 박선원 우리 의원하고 예. 국방위로 왔잖아요. 그 계속 확인 작업을 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 국방부가 되게 긴장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제 그거를 이실직고 한 거죠. 이거 큰일이네요. 큰일. 그러니까 그것은 왜냐 통상 그런 경우는 일어난 바로 실시간에 바로 공개를 하고 그것도 알려야죠. 군사 분계선을 북한군이 한두 명 넘어온 것도 아니고 수십 명이 넘어왔다고 하는데 네. 그것은 그리고 또 발표가 뭐 길을 의도가 없었던 것 잃었다. 같다. 길을 잃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확인해봐야죠. 조사해보고. 이렇게 긴장이 고조될 때는 이러한 북한의 동태 하나하나가 무슨 시그널이 있는지 그런 걸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일요일 날 그걸 발표했으면은 학성기 틀죠. 그 학성기 틀에 틀고 이러한 일이 북한군이 일어나고 내려오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네. 월요일 날 해외 순방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만약에 그게 그런 이유가 작용했다고 하면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 안보가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다 해외 순방을 잘 다녀오시라고 그것도 은폐한 것이 신기경호.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확성기도 2시간 틀고 이것은 위기 관리 측면이라기보다는 대통령 해외 순방 동안에는 긴장 고조를 안 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관리, 대통령 해외 순방 관리라고 봐야 되겠죠. 심기 관리. 네. 그러면 대통령 부부가 돌아오면은 다시 또 대북 확성기 방송 합니까? 글쎄요. 이제 상황이 그 사이에 유엔 사령관이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이거 긴장 조성되니까 이거는 좀 우려된다. 네. 미국이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 말 잘 듣나요? 미국. 미국하고 일본 말 잘 듣잖아. 일본 말. 특히 미국 예. 정부의 얘기를 잘 들으니까 자제할 가능성이 자제할 있다? 가능성이 있는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지만은 자제도 한 순간일 예. 것 같고 이미 윤석열 정부는 네. 어떤 강대강으로 계속 가려고 하지 계속해서 않겠나. 시도할 것 같다.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여러 가지 자신들의 불리한 이슈를 덮을 수가 있겠다라고 얄팍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정윤현님이 국민의 든든한 김명조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면서 네. 응원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당 국방위원들이 활약을 하고 네. 또 이렇게 꼬치꼬치 따져 묻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렇죠. 그리고 그 또 하나가 네. 더 있죠. 일요일 날 저녁에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또 날아왔잖아요. 네네. 날아왔는데 그날 그 대통령실이 뚫혔잖아요. 대통령실의 하늘의 울타리가 뚫힌 겁니다. 하늘의 울타리. 그 상공을 통과했다는 비행 금지 구역 예. 안에 오물풍선들이 3개나 떨어졌잖아요. 국립박물관 있는데 뭐 이태원 있는데 네.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비행 금지 구역 안에 확인된 것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3개고 또 그 비행 금지 구역 하늘의 울타리 대통령실의 하늘의 울타리를 지나간 것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실의 울타리가 뚫혔는데 그걸 또 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비행금지 구역이 또 뚫힌 것 같다. 그제서야 뭐 부랴부랴 뭐 이렇게 발표가 되고 하던데. 네. 그런데 경호처에서 이번에는 내놓은 답변이 추적하고 확인해서 빨리 수거했다. 이게 전부예요. 어떤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 또 하지 않고 이걸 네. 어떻게 왜 뚫혔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지 않고 얘기를 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없고 또 대통령실 울타리가 뚫혔는데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월요일 날 아침에 해외 순방을 유유히 떠났다. 이건 이런 안보 위기에 모든 게 그러면은 해외 순방 그 일정에 또 맞춰진 상황이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지난번 독일 해외 순방을 취소했을 때 네. 나흘남 교육 취소했나요? 그럴 때는 그걸 민심, 민생 얘기도 하고 안보 얘기도 하고 하면서 네. 국내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뭔가 이게 더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럴 때 아주. 취소를 하는 게 맞는데 네. 그때는 사실 선거 앞두고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칠까봐 순방 취소했다라는 분석이 지금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은 더 유력하게 분석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렇죠. 일요일 날
NSC를 열고 확성기 방송을 개최하고 네. 또 일요일 날 전 장병들이 정상 출근하고 일요일 날 밤에 새벽에는 대통령실 울타리 하늘의 울타리가 뚫혔고 이러한 안보 위기 상황이었는데 네. 이러한 인식 자체를 제대로 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심각하다는 인식을. 그리고 말로만 맨날 하고 있는 거죠. 예. 말로만 안보 강한 대응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정말 100번 양보해가지고 오물풍선이 날아왔을 때 대통령실 그 용산 상공 하늘의 울타리 이건 당연히 경비를 해서 격추를 하든가 아니면 네.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는. 그러니까요. 1년 반 전에 22년 12월 26일 날 북한의 무인기가 침투해서 서울 네. 상공을 헤집었었고 그때도 하늘의 울타리 비행 금지 구역이 뚫혔잖아요. 이 문제 제기를 제가 했었는데 맞아요. 저를 오히려 간첩으로 그때 어떻게 알았냐, 몰아갔잖아요. 네. 이번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풍선도 풍선이 떨어져 있고. 떨어진 게 예. 확실하니까 이번에는 간첩으로 몰지는 않고 그 추적했는 그 수거했다 이런 걸 하고 대신 이제 그 국민의힘 이번에 그 국회의원 된 임종덕 그 국회의원을 통해서 저를 비난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어요. 네, 예. 국가안보실 2차장 네, 임종득 예. 의원. 예, 예. 자, 이거 뭐 국민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들 판단하고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윤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게 되면 제발 한반도 긴장 완화에 정부도 네.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네. 순방 가서 기여한 것은 저는 한반도 긴장이 그 기간이라도 심기 작전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좀 완화가 됐다. 학생기 안 털고 그때 총격전 벌어지면 돌아오셔야 되니까 군에서도 좀 소극적으로 예. 대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평화에 기여한 생각을 겁니까? 해요. 해외 순방으로? 그러면 계속 이제 해외 순방 다니고 그러면은 한반도는 평화로워지는 건가요? 그 사이에 아무래도 뭐 해외 순방 기간에 국내적으로 안보에 뭐 여러 가지 충돌이 네. 일어난다든가 문제가 되면은 바로 복귀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했고요. 유엔 사령관이 네. 모처럼 미국이 모처럼 잘한 것 같아요. 여기에 제동을 건 거는. 네, 예. 그래요. 그게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또 유엔에서 볼 때도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네. 제발 긴장 고조 시키지 마라 네.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이거를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권익위가 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날 발표할 때는 1분 발표하고 들어갈 때는 김건희 여사 제재 조항이 없다. 네.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끝 했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설명은 여러 가지 했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권익위의 판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네,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권익을 지키는 위원회로 된 네. 것 같아요. 사실 국민권익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 대단히 부적절하게 이렇게 판단을 했고 네. 판단을 한 근거를 얘기하는 거는 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이 진짜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더 국민들이 인식하게 됐고 했죠. 왜냐하면 국민 권익위조차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 봐주기로 네. 했잖아요. 그리고 권익위 자체 15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13명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임명이 됐고 위원장, 부위원장 다 이런 사람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이든가 네. 또는 법조인 출신들로서 검사. 예. 검사 출신들이었잖아요. 판사 출신도 있고 그리고 또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문제 제기를 아주 강하게 한 것 같아요. 이것은 뇌물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일부 부위원장인지 누구는 뇌물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중립적인 단어를 쓰라 하고 훈계를 했다 하고 뭐 금품 수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금품 하고. 수수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이것은 명확히 보면은 네. 뇌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리고 또 이 투표도 무기명으로 하자.
왜냐하면 그냥 손 들고 하게 되면 누구가 반대했는지 그렇죠. 알 거 없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또 나중에 보복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무기명으로 한 사례가 없다 하면서 또 그걸 거절하고 국민 권익위의 이러한 처사는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내고 국민 권익위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을 더 인식하는 거죠. 더 나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봐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역할까지 저는 했다고 봐요. 이제는 뭐 예를 들어 공직자 가족이 네. 명품백 받아도 된다. 돈 받아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예. 업무 연관성만 없으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중에 공직자인 부부 중에 공직자가 모르기만 하면 처벌할 수 없다. 그렇게만 하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동안 우리가 예전에 한 2, 30년 전만 해도 많은 부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김영란법 발의가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네. 선거법도 강화되고 함으로써 지금 깨끗한 정치가 되고 깨끗한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학부형들이 선생님 만나러 갈 때도 부담스러웠잖아요. 돈을 얼마나 맞아. 줘야 예전에, 될지, 예. 선물을 뭐 줘야 될지. 근데 이제는 부담 없이 그냥 빈손으로 가잖아요. 우리 사회 그리고 전체적인 요구르트 분위기 하나 자체가. 얻어먹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이제는 커피 한 잔 얻어먹는 것도. 그래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깨끗해지고 그것이 우리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네. 국민권익의 이 판단은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나쁘다. 여기에서는 저는 국민권익위를 어떤 형태로든 단죄해야 된다라고 네. 보여져요. 네. 단죄를 해야 된다라는 네. 거고,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 이제 명품방업 수수 의혹에 대해서 아무 조사 없이 종결 처리한 이 권익위, 그런데 지난해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대다수는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게 국민권익위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조사 실제 이건 안 하고. 조사를 하지 않고 이런 종결을 처리한 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군 관련되는 것도 권익위가 가끔씩 와서 조사하는 그래요? 사례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권익위에 하면은 네. 그런 걸 조사하는데 아주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는 걸 봤거든요. 권익위 같은데 올 때는 사무실에 별도의 그 조사실을 만들어 달라 하고 네. 그래서 만들어 준 적도 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엄격히 조사하고 네. 그다음 그런 것들은 물론 권익위가 처벌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에요. 그럼 해당 기관에 권고를 하거든요. 이러이러한 권고하고.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처벌하라, 아니면 조사하라, 수사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본인들이. 그런데 지금 완전 종결을 시켜버리고 면죄부를 주고 예. 또 오히려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듯한 이런 것들의 행위는 아주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재미교포인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서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니까 네. 이거 뭐 어떻게든 간에 문제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어제 최재형 목사가 경찰 출석할 때 여기에 대해서 또 강하게 반발하고 비판을 했었는데 궤변이 궤변을 낳고 그렇죠. 뭐 이걸 또 막으려고 하니까 또 다른 또 궤변이 나와서 이걸 또 막고 이런 모습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너무 개변이죠.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 외국인이라서 거기 외국인은 사실 그 외국인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처럼 해외 네. 순방 갔을 때 이렇게 외국 정상이라든가 선물을 주면은 그것이 그 판단해서 국가 기록물로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강아지도 네. 받고 막 이렇다. 그렇죠. 그런 건 다 네. 국가 기록물로 보존을 한다든가 그걸 이제 심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인 거고 네. 또 사실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업무는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업무가 없을 텐데요. 대통령은 우리 국가의 전 분야를 다 그렇죠. 관장하는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네. 대통령과 업무 관련이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런데 뭐 마치 업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면죄부를 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또 이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은 최재형 목사 일부 검찰이나 이런 데서는 네. 뭐라고 했나 스토킹 아. 또는 뭐 가택
네, 주거 침입. 주거 침입. 혐의. 그만 스토킹하고 주거 침입한 사람한테 선물을 받은 거는 국가 기록물로 보존되네. 불법적일 텐데.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지금 앞뒤가 안 맞네요. 설명의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네 진짜. 네, 예. 네. 그러니까 국가권익위가 왜 이런 정도로 전략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언급해드린 주신 것처럼 특검의 필요성만 더 높였다. 네,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예. 꼭 필요하구나. 지금 국가권익위 같은 국가기관도 저 모양이니까 특검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 당론 이제 발의하는, 그러니까 네. 채택해서 발의할 때도 이거를 더 추가했더라고요. 네, 검찰 네. 권익이 네.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수사하지 못하는 이 부분들까지 네. 넣어서 발의했던데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이 특검 법안들 잘 처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잘 처리해야죠. 우리가 똘똘 뭉쳐서 네.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 속도감 있습니다. 있게. 네, 예. 민주당 의원들 지금 의지가 제가 네. 뭐 상임위도 열릴 때마다 가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서 취재하고 있는데 21대 국회랑 정말 다르더라고요. 네. 느낌이. 이번에 예. 이재명 대표께서 상임위 간사단 회의할 때도 네. 그런 말씀도 했어요.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음. 유튜브에서도 중계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국회 방송이라든가 일부 공영 매체들만 주로 하잖아요. 맞아요. 유튜버들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근데 실제 여론을 만드는 것은 유튜브죠. 오마이 TV라든가 네, 네, 네. 이런 데가 와서 촬영을 하고 네. 일반 주민들께 이렇게 국민들께 공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도 왔어요. 그래요. 오가고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유튜브를 들어오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 좀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유튜버들은 들어오게 해서 중계를 할 수 있게 네. 하는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요새가 뉴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럼요. 기존 미디어보다 오히려 네. 뉴 미디어를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해지고 세지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오마이 아, TV 쪽. 저희가 지금 200만 구독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95만을 넘어섰는데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방송 끝나면은 보시는 분들 200만 갔으면 200만 좋겠네요.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200만 버튼도 구독자를 눌러주시고. 가진 우리 이 방송국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한 그것이 되게 일리가 있다.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세금으로 국민들의 돈으로 월급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네. 그렇죠. 일을 해야죠 그러면. 네. 일 안 하시는 분들이 국회에 계셔가지고 지금 많은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화났어요. 네.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을 얘기할 정도로 네. 일 좀 해라. 그 일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겠다. 어떻게 네. 일을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전 상임위 중계, 유튜브 중계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또 야당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 이렇게도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의 의정 활동 네. 그리고 국방위가 빨리 제대로 정상화돼서 상임위가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김병주 네. 의원과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김병주 의원도 네. 유튜버죠? 예, 주불리 김병주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지금 좀 해주세요. 19만 7천에서 계속 정체가 돼 있군요. 정체돼 있습니다. 20만을 앞두는데 20만 고지 넘기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김병주 의원 주불리 김병주는 20만 고지, 오마이 TV는 200만 고지. 아, 그러네요. 함께 같이 네. 넘었으면 좋겠네요. 네, 예. 넘어서 그래야 하는 분들이. 오마이 TV가 200만 고지를 넣고 네. 주불리 김병주 TV가 20만을 넘어야 안보가 바로 섭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얘기를 듣고 여론을 그럼요, 형성하고 그럼요. 또 그렇게 해서 정책으로 입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시지 말고 구독, 좋아요 꼭 좀 해주세요. 네, 주불리 김병주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또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김병주 의원과 함께한 이 방송도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서 김병주 의원이 정말 네. 이렇게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있구나. 또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구나.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뭐 구독, 좋아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네. 구독, 좋아요, 댓글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